네, 여의도를 발로 뛰어다니는 두 명의 기자와 함께 정치권의 뒷이야기를 나눕니다. 여의도 여성시대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 한겨레신문 정유경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지금 유튜브로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모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유튜브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여쭤봐야겠네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네. 내려옵니까? 네,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평당원으로 내려와서 100일 종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손 대표 대표직 취임한 지 지금 1년 5개월 정도 된 1년 중인데 5개월. 네. 그동안 이제 손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는데 네. 계속 지금 안철수계 의원들도 탈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좀 오랫동안 대표직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내려오겠다고 결정을 한 거죠. 그 당초 새 보수당 쪽 지금은 이제 미래통합당이 됐지만 유승민계 의원 쪽에서 나가라 했었고 나중엔 또 안철수 전 의원 측에서 나가라 했는데 계속 버텼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네. 이제 호남계나 당권파 의원들까지도 네네. 이 선으로 물러나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 계속 버텼었는데 왜 지금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걸까요? 이제 더 이상은 사실 버틸 수 없다는 버틸 수 결론을 없다? 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청년 세대 교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청년 신당과의 좀 젊은 세대와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했는데 네. 시대 전환이라고 이제 새로운 그런 세력을 네, 얘기를 네. 했었는데 논의가 잘 되지 않았고 그래요? 결국은 3당 합당, 그러니까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바른미래당 이렇게 네. 3당 합당을 하는 방향으로 네. 한 것으로 보입니다. 24일까지 합당 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오늘 드디어. 예전에 사진 찍은 지 한참 돼서 이미 합당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24일까지 절차를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한번 가보죠. 민주당 드디어. 예, 김진아 기자가 한 2주 정도 놀았었는데 할 얘기가 정말 많아졌어요. 정말 너무 힘들었고요. 네. 저 사실 내가 손학규 대표 물러난 줄도 몰랐어요. 정말 아니, 민주당 손 대표 너무 듣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지금.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요. 네. 진짜 몰랐습니다. 내려오신 줄. 정말 네, 잘 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김남국 네, 변호사, 나올 줄 알았습니다. 금태섭 의원. 어쨌든 공천 신청을 네. 했어요. 김남국 변호사가 어제. 어떻게 보셨어요? 그 공천 신청. 그러니까 애초에 김남국 변호사가 여기를 원했던 건지 뭐 처음엔 동작 쪽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네. 이 지역에 공천 신청을 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어떻습니까? 그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서울 강서갑에 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관심이 많은 지역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네요.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시나리오였고요. 그래요? 그래서 공천한다고 했을 때 다들 놀랐죠, 기자들이.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근데 금태섭 의원 지역구 그 강서갑이 추가 후보 공모를 하기로 돼 있어서 거기서부터 기자들이 이건 좀 뭔가 무슨 일인가, 혹시 네. 미운털 찍어내기인가? 네. 이런 굳이 추가를 했으니까. 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상상이 나를 펼치는 그 순간에 조국 그 백서 필자로 참여했던 김남국 변호사가 지원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건 뭘까? 조국 대 반조국이냐? 이런 프레임을 기자들 사이에서도 네,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근데 설마 이제 또 당에서 말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했는데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놀랐었죠. 네. 저도 사실 정 기자 어떻게 봤어요? 네. 예측을 못했던 게 이게 순전히 정치 공학적으로만 봤을 때 네. 한국당으로서는 조국 사태가 너무 일찍 터져서 좀 아쉬웠다는 그런 식의 반응까지 사실 암암리에 나왔을 정도였거든요. 그게 뭐 반대로 지금쯤 터졌어야지 자기네들한테 아니, 좋았을 조금 더 텐데 늦게 뭐 유리했을 틀렸으면 텐데. 네, 그래서 근데 반대로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어떻게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를 사실 막아야 되는 입장이 아니었겠느냐. 네. 그래서 당에 그렇게 부담이 된다면 이제 김 변호사가 아무래도 좀 더 지역 공천 신청까지 조금 고민하지 않았을까 하고 저는 그냥 이제 그냥 기자로서 봤을 때 야당 기자로서 그렇게 생각을 네. 했는데 이제 공천 신청이라는 정면 돌파를 택한 거는 약간 의외였습니다. 지금 두 분이 김 기자랑 정 기자랑 여권 야권 각각 지금 출입을 하고 있는데도 이런 반응들이 나오네요. 네. 정말 생각지 신청해서 못해서 네. 그날 김남국 변호사 전화번호 수배를 해서 모든 기자들이 전화 거느라 다 통화 중, 대기 중 전화 엄청 500통씩 왔었죠. 오고 있다고 네. 글도 올라왔다고. 저도 문자를 몇 개를 보냈는지 몰랐고요. 결국에 네. 통화를 하긴 했는데 네. 실제로 나간다고 해서 아 그러시냐. 네. 저는 지역국민이라서 좀 기대가 있다. 열심히 지역국. 해보셔라. 약간 평이하게 네, 네. 했는데 정말 하셨더라고요. 그렇군요. 오늘 김남국 변호사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이 각각 MBC 라디오 시선 집중과 인터뷰를 했어요. 김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선을 막으려는 금태섭 의원은 저질 B급 정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은 금태섭 의원의 그 입장에선 김혜영 최고위원을 저격하는 또 글을
올렸는데 뭐 굳이 옮기고 싶진 않고요. 그렇죠. 이런 발언들 어떻게 보십니까? B급 정치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뒤에서 언론 플레이에서 공작하지 말아라라는 네. 게 김남국 변호사의 변인데요. 해석을 하자면. 근데 이분이 좀 억울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는 그 뜻을 품고서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네. 지역을 나름대로 고민해서 고른 건데 네. 그걸 하자마자 조국 대 반조국 프레임을 걸지 말아라 하면서 금태섭 의원이 이렇게 항변을 했었고 네. 지도부에서도 말린다는 뉘앙스를 표출하고 또 모든 기사가 좋지 않게 나가니까 거기에 대한 억울함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이 굉장히 거칠게 네. 나간 것 같고요. 지금도 페이스북에 계속 글을 올리고 계시고 합니다. 계속 이제 페이스북 등등을 통해서 확전세, 요즘 그 정치권에서 무슨 이슈가 있으면 SNS에서 더 페이스북을요. 정말 너무 전화를 글들을 안 받으시거든요. 근데 페이스북은 하죠. 예, 전화 안 페이스북을 받고 해서 5분 뒤에 저도 페이스북 모르게 글 올라와요. 페이스북을 진짜 한 10분 단위로 새로 고치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냐면 메시지를 그렇게 내시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다양하잖아요. 네. 김남국 변호사의 편에 선 사람과 금태섭 의원의 편에 선 사람들이 다른데 정 기자 보시기에는 뭐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상황 죄송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미래통합당에서는 네, 아직 위에 안 네. 붙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네. 오늘 황교안 대표도 네. 실수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라고 했으니까 옛날 이름이 다행입니다. 아직도 입에 붙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래통합당 어쩌기 미래통합당 저도 실수하네요. 네. 미래통합당에서는 미래통합당. 일단 뭐 이런 상황이 뭐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보고 있겠죠. 네. 제가 이제 관전자로서 야당 기자로서 보자면 왜 하필 강서 갑의 추가 공천을 시작했냐부터 문제가 시작이 됐고 또 게다가 거기 금태섭 의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옳냐 그르냐를 떠나서 상황이 당내 이견에 좀 옹졸하게 대처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구도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걸 방금 말했듯이 그 청년 프레임으로 이제 기득권 현역과 청년이라는 프레임으로 그렇죠. 돌파를 하려고 하는데 네. 보다시피 당 내에서도 김남국 변호사를 지원하는 또 그런 분들도 있다 보니까 있긴 딱 있죠. 반반으로 있죠. 이렇게 있겠죠. 네. 갈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뭐 그냥 좀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지금. 있는 네. 상황.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참 흥미로웠던 게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김진아 기자. 의원들끼리 오간 SNS 대화 내용을 TV조선이 단독으로 입수를 했어요. 네, 어제 보도가 됐죠. 네,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뭐 보면은 서로 이견이 상당한 것 같긴 해요. 네. 그게 어제 사실 제일 재밌었던 보도였고요. 타사 보도이지만 네. 그 내용이 그러니까 김태섭 의원이 이제 단톡방이 있어요. 민주당 의원 단톡방 저도 예전에 한번 몰래 본 적이 있었는데 몰래. 예, 네. 이번 총선에 조국 선거를 치를 수 없다라고 말한 다음에 이재정 의원이 김남국 변호사 출마 우려를 우리가 누구보다 먼저 전달했다. 금 의원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좀 지양해달라라고 네. 했고요. 또 김영주 의원은 바로 왜 이 시점에 조국 수호 총선 용어가 등장하냐 이렇게 동조를 했고 네. 그러자 금태섭 의원이 또 반박을 했고요. 그러니까 김병우 의원이 이번 총선이 조국 선거가 될까 봐 많은 의원들이 우려하는 건 사실이다. 이러면서 공방이 좀 있었습니다. 이건 맞죠. 예, 이건 네. 있었고요. 근데 실제로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위기감을 느껴야 될 네.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내부에서도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이런 걸 가지고. 그런데 당에서는 이제 좀 가닥이 잡힌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오늘 들어서 좀 네. 상황이 바뀐 게요. 이제 비공개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이해찬 대표 원래 메시지를 좀 냈어요. 네. 내는 게 두 분 다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니까 뭐 다 같이 가야 한다 이런 식의 뉘앙스로 냈고 네. 그게 딱 봤을 때는 두 분 중에 한 분을 공천 배제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공천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읽혔고 그런 식으로 좀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 공관위 전체 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다른 방식을 논의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럼 김남국 예. 변호사를 다른 지역으로 네. 전략 공천한다던가 이런 식의 그런 방안도 식의 시나리오도 가능하도록 내일 논의를 해보겠다는 건데 좀 아. 가닥이 그런 식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건 저희도 이런 기사 보면서 느끼는 게 뭐 내용 자체보다는 이거는 왜 누가 흘렸을까? 뭐 이런 역시 거잖아요. 그런 거에 왜 관심 가지시죠. 어떤 예. 왜 하필이면 이 매체 혹은 왜 하필이면 저 매체 이런 게 항상 궁금한데 기자분들 보시기에는 어때요? 그게 어제 그 단톡방이 먼저 보도가 됐었던 게 네. 어디였더라? 어디에서 TV조선? TV조선이 아니라요. 통신사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제 본회의가 있었으니까 네. 거기서 단톡방을 보는 사진이 찍혀가지고 아, 이런 우려가 맞다. 있었다는 게 먼저 드러났고요. 네네. 거기서 좀 열심히
취재하는 기자들은 뭐 친한 의원들한테 야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좀 단톡방 좀 한번 공유해 주시면 안 되겠냐 해가지고 나간 것 같아요. 단톡방을 공유.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정의로운 의원이 우리 당이 지금 너무 큰일 났다. 네. 누구누구 기자야 이런 거 좀 보도해주지 않겠니? 네, 네. 라고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게을러서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게 했어야 취재가 되는데. 네. 발품 엄청 기자들은 팔고 그렇죠. 예. 그 읽는 사람들은 또 다음날 또 잊어버리고 막 이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정의로운 의원은 누굴까요? 그게 각자의 예측이 돼요? 인맥과 네. 그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능력.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지만 왜 특정 기자랑 말씀드렸습니다. 특정 그 의원하고 또 친한 경우 친해서 있잖아요. 그럴 수도 네네. 있고요. 아니면 정말 정의로운 의원께서 TV조선에 이걸 좀 보도했으면 좋겠다. 크게 쓸 것 같다. 크게 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정말 하고. 재밌지 않냐. 네. 이렇게 하면서 넘길 수도 있는데 의원들이 원래 좀 흘려주고 싶으면 기자들 네. 불러놓고 요즘 이런 게 조금 걱정되네. 그렇죠. 매체와 성향을 좀 따지면서 수도 있고요. 대신 좀 완곡하게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 이건 진짜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어 뭐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던데 네. 대표는 정말 우리를 생각해서 그러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뭐 김 기자 내가 이런 거 했는데 알지? 내가 보낸 게 아니라는 것을 또 상도덕은 지킵니다. 이런 식으로 또 넘길 수도 있고요. 네. 상도덕 중요합니다. 상도덕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 그 경선 구도들이 잡히고 있는데 또 하나 재밌는 게 고민정 네. 전 청와대 대변인 드디어 결정됐습니다. 드디어 결정됐어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굉장히 공을 들이던 지역이잖아요. 광진을 뭐 이럴 줄 알았다. 버스 탈 때부터 알았다. 뭐 이런 겁니까? 버스가 김신아 기자. 정말 721번 버스 저도 네. 모르는 버스인데 거기가 광진을 가는 버스라고 해서 네. 그 뉘앙스가 계속 풍겨져서 그쪽으로 가겠다라는 거를 좀 기자들이 그러니까 그 버스 생각했었던 이름을 거죠. 괜히 얘기했을 네. 리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게 민주당의 니즈와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어떤 니즈? 왜냐하면 그 광진을이 추미애 장관이죠. 장관이죠. 오선을 네. 할 정도로 민주당의 우호적인 지역이고요. 네. 그리고 거기 호남 출신 분들이 30%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기가. 그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여당에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하고요. 또 하나의 이유가 고민정 전 대변인 남편 고향이 전북 정읍이기 때문에 네. 호남의 며느리, 또 그런 추미애 구도로. 장관이 이런 걸 또 밀었었거든요. 호남의 며느리.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게 맞아가지고 됐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어디 며느리 이런 거는 고민정 전 대변인한테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네. 남편과의 네. 러브 스토리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유명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사람이 급하면 또 씁니다. 사실 그 721번 버스 얘기가 네, 네. 나중에 이제 화제가 되니까 그건 우연이었다는 식으로 이제 따로 해명을 또 하셨던데 그게 좀 네. 웃겼어요. 왜냐면 우연히 어딨어요. 지금 버스 타는데. 네. 하다 보면 이제 버스 종점까지 인연이 되니까 맞아. 요즘 총선이 되니까 의원들이 각자 자기 지역구에 네. 인연이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거든요. 네. 정치인들은 정말 인연이 많을수록 좋은 직업이 아닌가 싶은데 모든 연고는 다 활용해야죠. 네. 네. 그렇죠. 근데 네. 말이 나온 김에 이제 강효상 의원이 네. 오늘 달서병을 떠나 서울 험지 출마를 선언을 네, 했는데 보도 나왔어요? 네. 네. 그 기생충 관련해서 네. 인연 홍보를 했다고 저희가 저번 방송 때 말을 했는데 지난주 얘기를 했었죠. 네, 네. 진짜로 봉덕동 옆에서 정말로 사셨다고? 네, 동시대에 사셨다고 해명 전화가 왔다고 해명 합니다. 전화를 아, 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청취자들께 전해드리고요. 그 해명 전화가 아니라 항의 전화인데요. 네. 그런가요? 깊은 설명이라고 하시면 될 것 다시 같습니다. 이렇게 네. 전달해드렸으니까 어. 다시 광진을로 돌아가 보면 거기 사셨구나. 네.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상했다. 계속 광진을 예상했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상을 했다. 또 호남 출신들이 아까 많다고 했는데 젊은 사람들 비율도 네. 거의 40% 정도 꽤 좋죠. 육박할 아, 정도로 그래요? 강남 근처로 출근하는 젊은 분들도 그쪽에 많이 산다고 그러고요. 네, 네.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 신인이라도 도전을 할 만한 해볼만하다. 지역이기 때문에 예상을 했고 네. 또 그만큼 일찍부터 뛰어왔기 때문에 네. 열심히 대비하겠다 이런 반응이네요. 근데 제가 여기 출연한 박연미 기자한테도 슬쩍 물어봤는데 네. 종로가 더 흥미롭냐 아니면 광진을이 더 흥미롭냐 여쭤봤어요. 두 분은 어떻습니까? 광진이죠. 아 그래요? 제 개인적인 네. 관심은 이제 광진을이고요. 네. 하지만 뭐 강서갑입니다. 아 본인 지역구 아니 지금 강서- 본인 지역구가 보시죠. 아니라 저 사는 데가 네. 네. 강서갑 다음에 광진을. 네. 정 기자는 저는 어때요? 이제 아무리 그래도 격전지는 역시 종로가 역시 아닐까 종로다? 네. 싶어요. 뭐 다른 광진을 맥락에서의 재미죠. 뭐 그렇죠. 양쪽 다. 광진을 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치 신인과 잠룡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거물이 좀 손해를 보는 경향이 그렇죠. 옛날 문재인 대통령 옛날 손수조 씨. 경우처럼. 네. 근데 종로는 이제 잠룡 대권 주자 둘이 그렇죠. 붙기 때문에 사실상 향후 그 정세의 향방을 바꿔놓는 그런 큰 선거가 되지 않을까. 네.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황 대표가 생각보다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좀 친근감 있게 잘 다가가는 편이어서 아, 그래요? 꾸준히 네. 물밑을 훑는다면 충분히 네.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꽤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던데요, 이번에. 알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의도 여성시대 한결의 정유경 기자,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5017번님 문자 주셨어요. 여성시대 코너 세 분의 분위기가 학교 다닐 때를 생각나게 해서 너무 재밌습니다.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유, 좀 수다스러웠나요? 정말 네, 과방 제가 더 분위기? 감사드리고요. 아, 그래요? 이런 말이 먹힐 줄 몰랐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급하면 다 쓴다 뭐 이런 네, 단어들 죄송합니다. 좋았어요. 네, 김미정님 기자님들 앞으로 정치인들에게 전화 말고요, DM 다이렉트 메시지인가요? 네, DM 보내세요. 다들 SNS만 붙들고 있으니 지금 좋은 뭐 제안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이것도 괜찮은 DM은 것 같은데요. 근데 네. 또 일십을 하시면은 읽고 싶음을 당하면 저 너무 상처받을 것 같아서 네.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속속들이 알겠습니다. 이제는 미래통합당 얘기를 해보죠. 어쨌든 통합을 했는데 공천 싸움이 시작된 것 같아요. 벌써부터 어떻습니까? 분위기 좀 전달해 주시죠. 굉장히 뒤숭숭하죠. 뒤숭숭. 이현주 의원이 김무성, 장제원 의원과 차례로 공방을 벌이더니 이어서 이해운 의원이 유승민 의원과 주고받았던 문자, 네, 김영호 문자. 공관위원장에 대한 약간 비판을 담은 그런 문자가 카메라에 잡히면서 네. 잡음이 공개적으로 노출이 되고 있죠. 네네. 공관위가 공개 경고까지 한 사태에 나섰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이현주 의원은 전진당의 대표로 그러니까 일종의 지분을 지금 갖고 통합 지분을 갖고 지금 들어왔단 말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전략 공천 가능성을 지금 예상을 다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통합을 하고 나면 당연히 이런 문제가 터질 거라고 봤던 게 굴러 들어온 돌과 박힌 네. 돌 간의 이런 충돌이기 때문에 항상 서로 누가 있죠. 빼시냐 빠지냐. 그렇죠. 예. 이건 뭐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상황이라고 사실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그러니까 박힌 돈들 박혀 있던 돌들을 지금 변호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내부적으로 이현주 의원의 어떤 이런 발언을 두고 비판하는 시각도 있고 뭐 당연한 거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무슨 뜻이냐면 그냥 조용히 있어도 알아서 할 텐데 그렇죠, 굳이 뭐 그렇죠. 이런 분위기들 맞습니다. 예. 어때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어련히 지금 전략 공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데 네. 굳이 이렇게 들쑤셔 잡음을. 놔야겠느냐 이런 비판하는 목소리도 좀 있는 게 사실인데요. 게다가 이현주 의원이 희망하는 지역구가 지금 부산 중구 영도구. 네. 근데 김무성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해서 지금 비어 있는데 그렇죠. 사실 김무성 의원의 불출마는 굉장히 예전부터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던 상황이에요. 네네. 이제 탄핵 후폭풍 뭐 결과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좀 은퇴할 뜻을 밝혀왔기 때문에 이현주 의원이 굉장히 일찍부터 영도에 침을 발라둔 상태였습니다. 네, 그 얘기가 예전에도 들렸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네. 무소속 되고 나서 부산 사투리를 유독 심하게 쓴다. 그래요? 자꾸 방송 뭐 역시 이런 데 나와서 전략이 고향 이야기를 한다.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고 시절에 영도여고 다닐 때 아침에 해를 보면서 학교에 갔다.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게 그러시군요. 모범생이었나 봐요. 하여튼 네. 그래서 그리고 사인회도 아마 그 출판하고 사인회도 부산에 가서 열었을 거고. 아, 그렇습니까? 근데 네. 영남 지역이 사실 미래통합당 차원에서는 굉장히 꽃길이잖아요. 좋은 곳이죠. 네. 근데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 꽃길을 깔아주는데 있는 사람들은 쳐내고 이게 좋게 보이겠는가. 네. 보수 아이콘 여전사 목소리를 타고 지역 공천을 받겠다고 하는데 사실 지역 기반 없는 상황 이런 게 아무래도 곱게 볼 수가 없고 원래- 하필이면 네네. 또 지금 당의 주류가 아닌 비박계의 지역구인 것도 좀 음성. 좋게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아, 이게 대비되어 그러니까 세보수당 유승민 의원계 쪽에 계시던 이 세보수당 출신 입장에서는 우리는 막 경선 얘기 나오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예. 뭐 이혜원 의원이 문자를 실수로 노출시킨 건가요? 의도적으로 노출시킨 건가요? 보통은 뭐? 실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 수 이건 다 없는데 의도가 저는 계획일 거예요. 기자니까 알 수 없다고 네. 할게요. 일단. 알 수 네. 없다고 주장한다. 네. 계획이 있었다. 네, 계획이 김진아 있죠. 기자 보기에는. 이게 진짜 섭섭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 게 이제 이해운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컷오프 얘기까지 지금 네, 언론에 일부 나오더라고요. 네. 나오고 있었거든요. 사실 경선만 해도 붙여도 자신 있다 이렇게 지역구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던 분인데 컷오프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섭섭하겠죠.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이해운 의원에게 보낸 문자가 이현주나 세보수당이나 통합은 마찬가지인데 이현주는 험지 피해 단수 공천을 받고 이해운은 컷오프되고 지상욱 경선, 하태경 경선 이러면 좀 형평성이 어긋난다. 그래서 그런 뜻을 김세연 의원에게도 알렸다. 지금 공관위에 있으니까요. 네네. 그러면서 김형호가 갈수록 이상해진다. 이렇게 이해운 의원을 좀 위로하는 그런 네. 문자를 보낸 게 지금 보여졌는데 김세연 의원에게 진짜로 이렇게 전달했는지 사실 알 수 없는 거예요. 이해운 의원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한 걸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이게 노출되니까 좀 시끌시끌하죠. 굉장히 좀 적나라한 문자고 굉장히 설명적인 문자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냥 서로 아는 사람끼리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좀 친절한 문자라고 할까. 네. 기자들아 보아라. 이런 문자를 남겼다. 뭐 이런 느낌의 느낌적 느낌이.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이 불거지니까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밤 9시에 보도자료를 냈네요.
네. 처음에는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아직 뭐 여론조사도 안 했는데 어떻게 컷오프 얘기가 나오겠냐 네. 이렇게 말을 했다가 밤이 깊어지니까 이제 좀 단호한 태도의 보도자료를 냈어요. 네. 공관이 흔들기가 중대한 도전이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네. 사실 지금 김영호 공관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영남권 컷오프가 지금 2차례나 지금 일정이 미뤄지면서 굉장히 그 전운이 감돌고 있는 잡음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 그런 잡음을 진화해야 되는 무거운 상황인데 이런 기사들이 나오니까 심기가 무척 불편한 것 같아요. 오늘은 기자들에게 자꾸 이러면 네. 더 이상 질답 안 받겠다. 이제 계속 불편한 얘기들이나 이런 잡음 얘기가 나오니까. 기자들이 계속 불편한 질문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방향 이제 김영우 위원장 입장에서는 네. 자꾸 기자들의 방향이 지나치게 좀 잡음이 안 좋은 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 잘 정리하고 있는 과정이고 아직 다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네. 자꾸 중간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좀 네.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황교안 대표도 공천 파열음이 나니까 경고를 했어요. 우리 분열을 바라는 세력이 있다. 뭐 이건 어디에 보내는 메시지일까요? 우리의 분열을 바라는 세력이 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오히려 황 대표가 지금 요즘 존재감이 좀 미약해지시다 보니까 네. 한마디 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네, 네. 글쎄요. 공천 잡으면 사실 뭐 없어질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의 분열에 지금 관심이 쏠려야 되는 상황에서 이쪽으로 자꾸 시선이 미래통합당으로 쏠리는 건 같으니까. 사실 전략적으로 좋진 않죠. 네. 뭐 양쪽 다 사실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그나저나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우 전 지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면접 심사를 드디어 봤습니다. 네, 드디어. 네, 지역구별로 본 게 아니라 따로 그냥 이제 예우 차원에서 따로 봤는데 분위기가 약간 좀 신경전이 약간 있었어요. 특히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자신을 배제한다면 무소속 출마나 정계 은퇴를 할 수밖에 없다고 일종의 배수진을 굉장히 강경하게 쳤고요.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고향 출마를 처음에 요구했다가 양산으로 지금 방향을 한번 튼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양산을 나가고 싶겠죠. 반면 김태우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네. 고향 출마를 계속 고집하고 있는 계속 상황이고, 고집 중이에요? 네네. 결론을 내기가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지역까지 다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영남 컷오프가 아직 진행이 덜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이랑 영남으로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의원들이 생긴단 말이죠. 네. 그래서 네. 쉽게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김용호 위원장이 요즘 굉장히 그립을 세게 주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뭐 영남 지역에서 어느 정도 불출마를 시키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 어느 정도 좀 사이즈랄까요? 지금 얘기는 네. 뭐 절반 이상이 절반 될 수도 이상. 있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영남권에서 이게 지금 20대 때 진박 공천으로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지역이 그랬었죠. 아무래도 영남이죠. 네. 여기서 얼마나 단호하고 혁신적인 공천을 보여주느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좀 약간 기대감이 아무래도 국민들 이번에 정말 뭔가 달라지려나 보다. 상징이 되니까요. 그렇죠. 그런 네.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나온 언론 보도로는 네. 대구 지역의 4명, 경북 지역의 7명 정도에게 불출마를 종용하는 연락이 갔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대구 네. 지역이 문제 좀 또 어렵다 겹쳐서. 보니까 면접도 좀 미뤄져서 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TK 지역 중진 의원들이 불출마 선언을 하는 등 어느 정도 좀 반향은 어느 나오고 정도. 있습니다. 네. 김광림 최규일 의원이 오늘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얘기를 한번 또 해볼까요? 총선에서 제1당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이 라디오 정말. 인터뷰에서 한 네. 말인데 어제도 말하지 않나요? 계속 말하고 있어요. 탄핵 얘기가 자주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한 지난달부터 하고 있어요. 한 달 거의 다 돼가거든요. 네. 이 야당 기자들은 사실 계속 알고 있는데 이제 심재철 원내대표가 그동안 너무 원내 지도부의 존재감이 지금 사실 이런 공천 국면에서는 거의 드러날 필요도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가 네. 갑자기 여당 기자가 오늘 탄핵 얘기했더라. 그거 얼마 전에 했어. 저는 어제 처음 나온 건 줄 알고 굉장히 심각한 내용인데 굉장히 무슨 오래됐어요. 거지? 자주 했어요. 많이 그랬었죠. 했어요. 근데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지금. 그렇죠. 정말 근데 놀라울 정도로. 어제 그 뭐지 재앙의 시대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을 하면서 조금 이제 다시 심재철 원내대표의 관심이 쏠리게 되고 거기다 이번에 발언이 굉장히 강도 높았죠. 네네. 총선에서 제1당이 된다면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뭐 선거개입 의혹의 몸통으로 문 대통령이 밝혀진다면 탄핵 추진하겠다 이러니까 이 총선에 대한 자신감을 좀 표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굉장히 관심이 집중이 됐는데 네. 당내에서는 별로 이렇게 반응이 좋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당내에서는 그렇죠. 네. 아까 말했듯이 지금 민주당의 분란 관심이 쏠리고 심재철 원내대표한테 관심을 쏠게 할 건 그렇죠. 없죠. 예. 그리고 최대한
야당으로서는 공천 잡음이든지 이런 문제들은 최대한 이렇게 좀 조용조용하게 가고 싶은데 네네. 굳이 거기서 탄핵 얘기를 해서 상대편 지지층의 결집만 유도하게 된다. 네. 중도층 확장이 오히려 관건인데 네. 중도층 확장의 메시지를 더 부각시키지 못하게 된다. 이런 우려가 있죠.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제 굉장히 자아가 강해서 지금 이 순간에 그 얘기를 꼭 하고야 말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 번 했긴 했지만 이게 타이밍이 조금 약간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지적도 있어서. 네. 정권 심판론을 지금 총선을 앞두고 그렇죠. 띄우겠다. 그건 이런 좀 좋은 프레임을 좀 의도로 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좋은 의도로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야당을 출입하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얘기가 나오니까 청와대에 계셨던 분들이 굉장히 네. 반박을 큰일 하고 나섰죠. 네. 네. 갑자기 오늘 난데없이 최재성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 문자를 보내가지고 네. 기자들이 다 당황해서 뭐냐 무슨 일을 말할 것이냐 네. 대단한 거 말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러면서 다 갔더니 윤건현 전 청와대 상황실장 고민정 전 대변인까지 와 있더라고요. 저는 불출마 선언인 줄 알았어요. 저는. 아니 왜냐면 야당이 지금 계속 불출마 선언이 오늘 한 3번 네. 나오니까. 저희도 약간 그래서 네. 긴급이라고 했을 때 너무 당황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탄핵을 거론한 것에 대한 비판이었죠. 네, 그러고 넘어갔습니다. 네. 근데 굳이 불출마 선언을 굳이 여기서 뭐 대응 기자회견까지 할 필요 있나 왜냐하면 싶긴 그렇게 보낼 때 무슨 내용이라고 걸지 않고요. 그냥 네. 긴급이라고만 하고 보통 보내기 그런 그럼 때문에. 기자들은 최대한의 그 긴급한 최대한 상황을 가죠. 상상하죠. 그래서 노트북 들고 네. 뛰죠. 네. 무슨 긴급일까 이거 네. 모르면서.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긴급은 아니었다. 네, 김진아 기자 그냥 보기에. 비판이었습니다. 중요한 비판이었습니다. 엄중했습니다. 네. 네, 여의도 여성시대 어느덧 시간이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도 수고해 주신 두 분, 한겨레신문 정유경 기자 그리고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